단전주도 이제 다음번이나 이제 시간 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제일 먼저 마음 공부의 순서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시작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라. 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근본 마음, 본성 마음을 자성이라고 하는데, 내 본성 마음에서 현재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이게 되는 마음작용의 원리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교과서도 필요 없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경계를 되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이 마음이 작용하는가. 그런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데, 그 일체유심조의 원리를 혼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그냥 마음이 작용 그냥 내비두고 바깥의 거를 연구를 잘해요. 여러 가지 회사 일을 연구를 해갖고 그걸 정통을 하잖아요. 제일 가까운 자기 마음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으로 어둡고 바깥으로 밝다. 그 소리가 연구를 안 하니까 어둡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작용을 이렇게 작용을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연구를 하면 그 속에 바깥에 있는 세상의 모든 원리도 다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전부 이 마음작용으로 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바깥의 일이라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뭘 일을 해가는 거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도 알 수 있고 내 마음도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거는 자성의 원리다. 그를 연구하는 것이다. 내 마음작용의 원리를 내 근본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현재의 마음까지 작용하는지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생에 이 마음작용하는 것을 연구를 하다 보면 다음 생에 가서도 그건 습관이에요. 습관이라 자기 마음이 작용하면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작용하는가 하고 관찰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학문을 뭐 공학을 할 수도 있고 의학을 할 수도 있고 심리학을 할 수도 있는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뭘 하냐면 책을 놓고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심리학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연구하는 게 않고 남 책 있는 거 보고 다른 사람 마음을 연구한다 이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연구하게 된다. 다음 생에 가서 자기도 모르고 자기 마음을 연구를 해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이 마음이 왜 일어났냐, 이것이 뭐냐, 이렇게. 나도 이제 한번 중학교 때인데, 평소에는 그렇게 욕심도 없는데 어떤 때 욕심이 하나가 탁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뭐예요? 욕심이 일어나서, 어? 그 가만히, 그러니까 욕심자리를 가만히 이렇게 내가 관찰하고 연구를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이란 본래 없는 건데 경계를 따라 끌려갖고 어떤 하나의 탐욕심이 탁 일어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이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자꾸 자꾸 자라고 자라서 하나의 세계가 형성이 된다. 그 욕심 세계가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수천만 무량 세계가 다 있고,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동물도 되고 또 사람도 되고 뭣도 되고 뭣도 되는 게, 다 그렇게 벌어지는구나. 수천만 무량 세계가 되는데, 그 세계는 뭐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이 그냥 돌고 돌아 돌고 돌아, 거기 나갔다 거기 돌고 돌아, 이런 세계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나의 본심 마음은 원래 그게 없었는데 경계를 따라 일어난 마음이 그냥 두면 돌고 돌아서 무량 세계를 전개하는데, 세상에 있는 게 전부 다 그런 거더라.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 아니요, 뭐 사람은 사람대로 해서 이게 이렇게 치는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한번 들어가면 욕심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욕심을 따라가면 무량 세계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사람 욕심이 있어 따라가면 그 다음에 막 욕심 갖고 벌어지는 세계가 수천만 세계가 있잖아요. 별별 세상 속으로 들어가 봐. 전부 욕심을 하는 이런 세계 저런 세계 다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데 그게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안 들어갈 것인가 생각을 했더니,
내가 평소에 그냥 그런 욕심 부리지 않고 학업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 정진하고 할 때는 그런 욕심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놓고 이렇게 무심히 있다 보니까 이 욕심이 끌려가니까 그 생각이 안 들어가려면 나는 평생 공부하고 살아야겠다. 공부를 하면 거기는 안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들은 거예요. 그냥 누가 알려지도 않고. 자꾸 자기 마음을 연구하다 보면 그 마음의 정치를 알아버리게 된다. 일체유심조의 원리를 알게 된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뭘 하냐? 그건 연구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증권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아니, 삼성이 올라갔는데 내일 내려갈 것인가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증권을 샀는데 나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가 됐어. 증권이 올라가고 한가게는 했어. 딱 샀는데 이거는 뭐냐면 나보다 더 전문가가 있어. 그것도 뭐냐면 돈이 많이 써. 근데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요. 그냥 그것대로 움직이는 거지 내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탁 내려가는 거야. 결국 뜯기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이 다 뜯기고 돈 버는 사람들은 또 국민연구 같은데 전문가들이 평소에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이 앉아갖고 땄으니까 맨날 따잖아요. 근데 그것도 원리요. 근데 그 생각 않고 나도 일가견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누구예요? 증권 좀 샀어요? 샀는데 잃었더니 땄어요. 예금은 증권을 안 사고. 예, 나는 그래서 뭐 자꾸 너가 뭐 삼성전자 사래. 그러면 작년에 그랬대요. 분명히 얼른 다 사래요. 그때 만약에 내가 1억 원어치 샀으면 지금은 5억 원이 됐잖아요. 근데 난 그거 안 한다. 근데 지금도 절대 그 후회도 안 하고 부럽지도 않아. 내가 뭐 그런 걸 더는 안 본다. 이게 딱 마음을 먹어서 딱 안 해요. 예? 안 하고 있는데 부럽지도 않고. 근데 딴 사람 같으면 아유, 그때 살라고 할 때, 그 충고할 때 살 걸. 그래. 그래서 이게 그 대신에 뭘 하냐. 이 마음의 원리를 연구를 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복진 게 있다. 그래서 근데 마음의 원리부터는 뭐를 연구를 하냐. 우리 일상충육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랬거든요. 원래 요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정이라고 해요. 정할 정자 정. 고요정이 아니라 정할 정자 정 자성의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교 용어예요. 불교가 본래부터 그래요. 이게 왜 정할 정자를 왜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심지가 요란하지 않는 것을 자성 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은 본래는 요란함이 없었는데 경계를 대하면 요란해질 수도 있고 안 요란해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요란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요란해지느냐 하는 거는 불교에서 자세하게 밝혀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속마음이 요란해지는 거는 바깥의 경계를 대해서 끌리면 안에서 요란해지고 안 끌리면 안 요란해진다. 이게 공식이에요. 바깥으로 끌리면 요란해지지, 안이 요란해지고, 안 끌리면 안 요란해진다.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 일식은 바깥으로 마음이 경계에 끌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선이라고 한다. 선이라고 해서. 우리 자선했잖아요. 안으로 마음이 요란해지지 않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선정이라고 한다. 선정이란 밖으로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안으로 마음이 요란하지 않는 걸 선정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 그건 불교 용어, 불교의 육조 단계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 뭐라고 했어? 정신이라 하는 것은 바깥으로 내 마음을 탄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그게 요란하지 않다는 소리. 요란하지 않는 것을 바로 정신이라고 한다. 어? 우리 마음이 바깥으로 끌리지 않고 안으로 요란하지 않은 걸 정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신이라고 했대. 이 정신이나 선정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하면 제일 먼저 그 용어를 알아요. 선정이다. 그건 넘어가. 선이란 무엇이요? 뭐라고 했어요? 어, 황청기. 오래간만에 왔지. 온 김에 배워가야지. 어디야? 싱가포르 간대요. 예, 그런 싱가포르 가기 전에
더운 데 가기 전에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선이라 하고, 안으로 마음이 요란하지 않는 거를 정이라 한다. 그런데 안으로 마음이 요란하면 바깥으로 끌리게 돼 있고, 어? 끌리게 돼 있어요. 안 요란하면 안 끌리게 돼 있고, 바깥으로 끌리면 요란해지게 돼 있고, 안 끌리면 이게 딱 1대1, 이걸 뭐라 그래? 1대1 커렉스폰딩이라는. 수학과 말 배우죠. 1대1 커렉스폰딩. 대응 관계가 있다. 이게 있으면 이게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게 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알아요. 자성정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마음 공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좌선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좌선을 하고 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왜 날까요? 평소에 낮에 마음이 가던 것이에요.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어? 내일 내일 시험을 봐. 그러면 막 혼자 여기서 막 연구를 해. 그때 시험 못 가면 딱 앉았으면 그 생각이 나지. 딴 생각 나냐? 어미는. 주로 앉으면 무슨 생각이 나? 재판 생각이 나냐? 변호사는 앉으면 재판 생각을 해요. 왜 똑같은 사람이 앉았는데 왜 변호사는 재판 생각을 해요? 여기 무슨 생각이에요? 너무, 지금 너무 통과 안 하면 큰일 나요. 저기서 왜 테니어 시험 다 받는 거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것만 연구한단 말이야. 앉으면 무슨 생각이에요? 애들, 애들 때문에 고생을 했는가 봐요, 집이.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왜 똑같은 사람이 같이 하는데 다 무슨 생각이에요? 오늘은 무슨 생각이에요? 아까 10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회사 생각도 나죠. 어, 집안일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의라는 건 뭐냐? 딱 앉았으면 단전 생각만 나는 거예요. 단전만 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이게 선이요. 그런데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바깥으로 전기 끌리지 않냐고 안으로 열어놔야죠. 이게 서로 자선할 때 가라앉으면 바깥으로 안 끌리고 안 끌리면 자꾸 이겨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언제 끌리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옛날에 이제 고려대학교 있을 때 이거 정년퇴임 직전이에요. 무슨 이제 공과대학을 해서 무슨 일을 했어. 그랬더니 공과대학 거기서 수고했다고 전심을 저녁을 사준대. 이제 학교에서. 어디로 가냐 했더니 삼성에 가면 이제 이상한 이제 무슨 빌딩 있죠. 종로 상가에 높은 빌딩. 응? 그럼 관대 쪽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운데 텅 비어 있는 거. 응? 무슨 응? 그 타워 있잖아요. 그 꼭대기 가면 저기 뷔페가 있어요. 갔더니 거기 가격이 보통 때보다 반은 더 비싸. 똑같은 보다 이 호텔보다 더 비싸. 거기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 먹는데 음식을 맛있게 잘하더라니까. 잘 있고 분위기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저 뒤에서 배경에 피아노를 딱 쳐. 멋있는 배경이 나와. 근데 오길 보니까 막 서울시내가 쫙 보여. 너무 분위기가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야 좋다 이런 생각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기분 날 것 같죠? 아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기분 좋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경계를 이러면 안 되냐고 딱 마음을 멈추고 딱 마음을 바라보니까 좋다 할 생각이 날라다가 그냥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렇게 딱 갔더니 좋다는 생각이 났으면 어떻게 돼? 무슨 일이야? 더 가고 싶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게 평소에 그거를 수도 없이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욕심이라.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때 상당히 좋게 느꼈는데 거기를 착심이 붙었는데 갈 데 없는 형체가 되면 욕심이 생깁니다. 착심이 생기니까 그걸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또 가고 싶다. 누가 나를 안 불러주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불러줄 텐데 안 불러주면 좀 속상한 거예요. 왜 나를 안 불러주지? 이렇게 해갖고 생각이 뿌리를 물고 이렇게 되는데 딱 마음을 잡으면 괜찮아요. 딱 경계를 하고 보면 보고 있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했으면 일어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거기만 있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여학생들이 없는데 여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가면 끌릴까요? 막. 예?
그보다 더 끌리는 데가 있는데. 결혼식장이야. 옛날엔 결혼식장이 그냥 뭐 평범했어요. 근데 요새는 갔더니 막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꽃이 나오고 난리로 막 호화롭기가 뭐 그동안 뭐 비원 별별 게 막 다 나오는데 와, 딱 이게 멋있다. 그래서 아따 여기 잘못하면 끌리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요. 우린 나이가 50, 60이 돼도 별 끌릴 거 없는데도 끌리겠구나 해서 정신을 탁 잡고 마음을 딱 지우고 그냥 이게 무념으로 담담하게 밥을 먹는데 거기는 이제 친구들 따라온 애들 보면 얼굴을 딱 보면 전부 다 끌렸다. 끌리면 무슨 일어났다.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머니 나도 저렇게 오락해 해달라고 돈은 없는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잣집이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딸이 해달라는데 부모님이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 그렇단 말이에요. 이 끌려놓으면 이거 백발백중이요. 이게 마음이 원래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데 다 끌리는 그런 데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끌려고 하면 탁 멈춰야 돼. 끌리기 전에 멈춰야 되는 거지. 끌린 다음에 멈추는 거는 그는 아직 공부가 초보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끌리기 전에 멈추는 걸 뭐라 그래요? 옛날에 이제 시골에 살았죠. 어릴 때 시골에 살았죠. 우리 시골에 살았어요. 어릴 때. 그 초등학교는 다 시골 사고 방학 때 대전 나와 있어도 방학 때는 또 시골 가 있거든요. 그래 뭐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 가서 살았어요. 시골 가면 뭐 학교 숙제가 어디 있고 뭐 예습이 어디 있고 아무것도 없어. 한마디로 시골은 예습이고 숙제고 내가 초등학교 3년 동안에 집에 와서 교과서를 본 적이 없어. 교과서는 학교 가서 보는 거고 시험 공부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아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어? 그래도 잘 맞으면 뭐 좋구나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관념 그 뭐라 그래 그런 거를 마음의 평화라. 내가 참으로 마음의 평화가 있었어. 근데 대전으로 나오니까 뭐 시험 보는데 경쟁을 하고 막 하니까 안 되겠네. 나도 공부를 좀 해야지. 그래서 뭐 시험 보면 정과도 읽어보고 뭣도 읽어보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막 완전히 일심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보면 잘 봐요. 일심이 되니까. 그러긴 그랬는데 뭐가 없어졌다? 평화가 없어진 거예요. 시험 보게 되면 긴장을 하고 잘 봤나 잘못 봤나 막 이렇게 하고 막 잘못 보고 나면 후회도 되고 옛날에는 뭐 시험 잘못 봐도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요. 이게 좋은 거 내가 생각해도 어릴 때가 더 좋다. 나는 이게 뭐 아무리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해 틀어놓고 그냥 어릴 때로 가면 좀 마음의 평화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어릴 때 옛날에 돼서 이제 시골에 들어가면 응? 시골에 들어가면 그 뭐예요 그 대산정사님 따라서 가면 아무 걱정이 없어 그냥 완전 평화요. 그럼 생각에 그때 이제 그 대통령이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인데 이건 모를 것이다. 이렇게 평화롭고 한데 뭐 거기 미국에서 뭐 대통령 해도 이거는 모를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맨날 레이건 대통령 이것은 모를 것이다 그랬대요. 이거를 좀 어디다 알려주자. 이거 서울에 나와서 알려주자. 그래갖고 이 선방을 여는 거라니까. 선방을 여는 거야. 그렇지? 여기도 공부하면 뭐가 돼요? 응? 평화를 얻어서 뭐라 해요? 트럼프도 이거는 모를 것이다. 권력을 다 잡고 막 세상을 호령하는 트럼프도 이 마음의 평화는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평화를 알아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옛날에 뭐 공부 그런 거 안 가르치고 제일 중요한 건 평화, 마음 평화를 가지라 한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경계를 따라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러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냐면 마음은 경계를만 멈추라고 했잖아요. 언제 멈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1초 사이에 판결이 나요. 1초. 1초 사이에 판결이 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경계를 멈추지 않고 며칠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생각하는 내가 요란해졌네. 응?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언제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뭐냐 우리는 시골에 가서 막 그냥 주로 논에 가서 놀고 냇가에 가서 놀고 막 그래요. 우리는 그 신도하는 냇가를 개판장이라 그래요. 판을 바꾸는 장이라고 이상하게
내과를 개판장이라고 그래. 응? 판을 바꾸는 장, 왜 내과를 개판장이라고 하는지 우리, 거긴 다 그래, 개판장이라고 그래. 개판장 가서 놀고 온단 말이야. 놀고 놓고, 물에 들어가서 거기도 자꾸 막 그래요. 내 고기를 잡았는지 살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도 애가 돼. 그 어만 준데 그거 뭐 잡아갖고 뭐 별 것도 없는데 쬐끔 요만한 거 이런 거 잡는데 그걸 잡았어. 예, 많이는 안 잡았어요. 한 사람은 많이 잡았어요. 난 많이는 안 잡았어. 그랬는데 하고 있으면요. 여름, 특히 8월 달에, 소나기는 8월 달에 오는 거예요. 7월 달에 안 와요. 8월 달 중순이 넘어가면 날씨가 맑다가 저쪽에도 비구름이 쫙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비구름이 쫙 오는 거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확 튀어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팍 뭉치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비구름이 온다. 튀자 그러고 막 튀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이 요란히 지려고 하는데 11시 지네 딱 멈춰요. 그때 멈춰요. 언제 멈춰요? 왔다 멈추면 뒤에 혼빵 맞는 거예요. 그 순간 뭐 바로 직전에 아 올라가 요란히 질러 하는다. 그러니까 거기가 회사 가서도 마음이 요란히 진 다음에 가라앉지는 않은 거라. 요란히 질려고 하네. 딱 가라앉. 예? 그렇죠. 부인하고 좀 가끔 싸울 때도 부인은 눈치를 봐서 좀 화나려고 하는구나. 딱 멈춰야지요. 화난다면 멈추니 복잡해져. 이게 여기 이름 뭐야 저기 벤츠 이름이 뭐지? 하도 오래돼서 이름도 잊어먹어. 예? 도현 거물 아니 도에 거물현자. 예, 그렇죠. 여기 오면 이런 거 배운다니까. 예? 왼중에 매우 그래서 우리 일당통역법을 한번 외워봐요. 예. 심기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지. 자성이 요란하지 않게 경계를 만나 요란하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그 요란함이란 건 뭐냐면 일어나기 그때 바로 일어날란 그 순간에 멈추라는 소리요. 지나놓고 한참 있다가도 뭐 이거 선빵 와갖고 내가 요란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언제요? 요란한 거는 그 요란함 그 자를 빼면 여기 그 전체 글이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은 그 그름 그 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육조대사가 이걸 처음 썼어요. 심지무란 자성정. 심지에 요란함이 없는 것을 자성정이라 한다. 이게 딱 뒷말은 있어요. 근데 앞에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자가 없어요. 거기는. 그 자가 없다. 육조대사 맨날 그거 했어요. 멈춰고 끌리지 말고 뭐다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바로 그때 그 자가 없어. 알았죠? 그걸 미국에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되겠죠. 거기 가서 요번에 가서 그 왜 턱배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상담하러 오는 거 있잖아. 너 글자를 몰라서 그렇다. 바로 응?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요거를 한번 가르쳐 봐라 이거예요. 내가 이제 어때 옛날에 벌써 그때가 30년 전이에요. 이제 저 삼성 아니요 어저 수계농원에서 이제 그 마음공부 열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가도 강의를 듣고 보니까 멋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나도 이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고대 기계과에 와서 다 이게 관찰을 해봤어요. 누가 요거 내가 말하면 내 말을 들을까 했더니 딱 3명을 골랐어요. 문영진 교수는 우리 원불교 교도니까 될 거고 정진택 교수하고 김건희 아니 김용찬 교수를 3명을 예언 말을 불러서 내가 요새 이런 마음 공부 하는데 나하고 공부해 볼 거냐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갖고 와갖고 일주일이면 한 번씩 와서 내가 이제 그걸 가르쳤더니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원불교 책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이제 저기 LG하고 LG가 LG 연구소에서 우리를 교수들 전부 불러서 식사를 해줬어요. 예? 식사를 해줬어. 그래서 이제 거기 갔더니 내 앞에 그 한 교수가 앉았어. 그런데 나는 세상에 있는데 그 마음을 삐딱하게 쓰는 사람 진짜 못 빠지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삐딱하게 쓰는데 그못 빠지겠다는 거야. 내 앞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냐? 그럼 너 산에 가면 나무가 이렇게 산뜻한 나무가 있냐? 구부러진 나무도 있냐? 이런 것도 있고 구부러진 나무도 있어요.
그러면 산이 그냥 삐쭉삐쭉 이렇게만 게 아름다운, 이렇게 꼬부러진 것도 있는 게 아름다운, 아, 꼬부러진 게 좀 있어야 아름답죠. 아, 꼬부러진 나무는 보면서 왜 삐뚤어진 나무 못 보냐 그랬더니 엄마 원물교 최고다 이래. 원물교 최고다는 거야. 어? 그렇죠. 여기가 이제 우리 남편이 좀 마음을 잘 쓸 때 누가 잘 못 봐요. 근데 좀 삐딱하게 쓸 때가 있죠. 그런 때 없어요? 있죠. 그러면 막 고든 나무는 보면서 삐뚤어진 나무 왜 못 보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죠. 이제 삐딱이 있어도 괜찮겠죠. 우리 그러면 어때요?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삐딱한 마음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란 게 어떻게 반듯하기만 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란함이 없냐. 육조대사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마음이 비어야 된다는 거예요. 텅 비면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텅 빈 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마음이 텅 비면 이게 진공이 되면 된다고 이렇게 딱 설명을 해요. 진공이란 무엇이냐 하고 딱 설명을 붙인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진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든 죽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딱 끊어지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으면 끊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태어나. 다른 데 태어나. 죽으면 다른 데 태어나. 그런 얘기를 해요. 진공이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 진공이란 말이 불교를 아무리 봐도 없는데 거기서 딱 나와요. 진공은 육조대사가 쓴 말이에요. 진공. 응? 진공 묘유, 진공 묘유 육조대사 말이에요. 뭐 어떤 거냐? 이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독사도 있고 뭐 다람도 있고 별별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독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길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있든지 그걸 다 포용하고 그냥 지배하고 길러주는 이게 진공이라는 거예요. 진공이라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광대하고 무량해서 좀 법에 안 맞는 사람, 좀 삐뚤어지는 사람, 그렇죠? 오민, 오진영, 오진영 같이 뚱뚱한 사람들 그냥 잘 봐주라 이거예요. 뚱뚱하면 뚱뚱해서 이쁘다. 예? 음, 빼짝 마르면 말로 더 이쁘다. 어? 동원이 같으면 이렇게 듬직해서 이쁘다. 먹성이 좋아 좋다. 예? 밥을 안 먹으면 애껴서 좋다. 아, 그래갖고 여기 우리 이게 공타원님이 계셨대요. 공타원님, 조정공타원님. 그 이름이 좋다 못해. 그냥 밥을 질게 하면 촉촉해서 좋다. 되면 꼬슬꼬슬해서 좋다. 전부 좋아요. 그냥 다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광대한 거란 말이에요. 광대한 거. 그러니까 나도 그걸 배울래도 안 배워. 아니 육조에다 그걸 탁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쁜 게 있는 걸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게 있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척도 말고 집착도 말고 그게 진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량이 광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량이 광대하야 탕탕이라 그래요. 탕탕무착이라 넓고 넓어서 착이 없다 이렇게. 아니 정산정사님이 공부는 탕탕이라고 운심탕탕이라 이게 딱 써요. 탕탕이 뭐냐 이겠어요. 넓고 넓다는 거예요. 폭이 넓어서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가장 넓은 게 뭐예요?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에베레스트 산은 산이 크니까 그 속에 막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막 모여 사는 거예요. 위에는 아니면 밑에는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큰 거는 태평양. 태평양은 한없이 넓으니까 막 고래도 살고 피라미드 살고 막 다 살아요. 우리 살잖아요. 넓을수록 많은 동물들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공이라는 거는 태평양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 마음이 허공과 같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의지해서 하는 이걸 덕이 넓다고 합니다. 덕이 넓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허공같이 넓어서 덕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덕자 들어간 사람 없어요? 이름? 이름. 우리 기덕이 있고요. 여기 기덕이. 네, 저기 옛날에 여기 누구야? 황인덕 이름 본래 뭐 이름이 뭐더라? 어? 황선영이 법명을 저달라서 인덕이라고 쳤더니
맨날 촌스럽게 덕자요. 이 인덕이 얼마 어지르고 덕이 있다. 얼마나 좋아 이름이. 내가 봐도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덕기 교수가 와서 이제 광덕이라고 했어요. 넓은 광대 큰덕이라고 했더니 자기 이름이 원래가 광덕이라고 했죠. 자기 호가 광덕이래요. 나이 참. 이 덕자가 좋은 거예요. 사람은 덕이 있어요.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 이게 경계를 당하도 열한해지지 않고 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게 되는 거예요. 해삼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해삼회를 하는 운영위원들이 덕이 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 덕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거 말은 잘하네. 아니, 여기 해삼회 저기 운영위원들은 누구 있어요? 뭐 은원이 머리 숙이지 말고 덕이 있어, 없어? 덕이 있어, 없어? 어? 아, 내가 보니까 동원이는 덕이 좀 있는 것 같아. 그죠? 듬직하잖아. 이게 그냥 속은 없는지 몰라도 겉으면 다 이게 덕이 있어. 도현이도 이게 딱 모양이 덕 있는 사람 같이 생겼어. 예? 가끔 싸우긴 하지만 이 덕이 있어야 된다니까 덕이. 예? 그래서 준영이도 어때? 아 이게 어떤 덕이 많은가? 자신이 덕이 있다는 거 한번 증명을 해봐야지. 붕쳐갖고 또 예? 또 뭐가 있어? 아니 또 계란 갖고 뭐 해갖고 오잖아요. 아니 뭐 여기 호떡도 사오고 뭐 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사오는 보다는 덕이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갔는데 오늘 상동교당 갈 때도 뭐 해간다 그러잖아. 그렇게 덕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예. 우리 대산정삼이 제일 좋아하는 게 대자예요. 두 번째가 덕자예요. 어? 그래서 선자에다가 대덕이라고 이름을 붙여. 선자가 대덕이요. 우리는 기덕이고 뭐 다른 사람 덕자 붙이고 대자 붙이고 둘자 하나인데 그냥 딱 붙여버린 거예요. 이름 중에 제일 좋은 건 대덕이요. 근데 우리가 말하면 신도한이 우리가 논상군인데요. 옆에가 대덕군. 이름이 참 대덕군. 엄청 좋잖아요. 예? 대덕군이 이래도 그렇게 됐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좀 스트레스, 지난까지 막 스트레스가 먹었는데, 이제 아무 얘기나 막 해갖고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막 먹고 그거 막 진도 안 나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뒤죽박죽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야, 우리가, 야,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끌리지 않는 연습을 좀 해야 한다. 끌리지 않는 연습을 한다. 예, 평소에 많이 끌리면 그 옆을 가면 이게 나가게 돼 있어요. 평소에 자기가 참 술 먹는 걸 참 좋아해. 예? 그러면 어디로 가면 끌려요? 좋은 술집 옆으로 가면 싹 마음이 끌려가잖아요. 뭐가 끌어요? 술이 말에 끌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술집 같은데 별 관심도 없어. 그럼 어디로 가면, 이제 이렇게 교당 옆을 가면 저기 들어가 볼까? 막 이리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음 생에 가면 다 잊어먹었어. 다 잊어먹어. 다 잊어먹었는데 교당에 잘 다니는 사람 교당 옆을 지나가다가 저기 좀 들어가 볼까?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우님이 아유 잘 왔다고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안 다니고 술집만 다니는 사람은 여기 와도 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나, 교당에. 어디를 가? 술집 가면 옆에 가고 싶어, 한번 들어가서, 이거 뭐 친절하게 해줘. 친절하게, 친절하게 똑같아. 이거 왜 이렇게 친절하냐? 나 여기 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이라니까. 이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인데, 사람마다 습관이 다른 거예요. 사람만 그걸 특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특성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길든 사람 이렇고 늦게 마음이 느긋한 사람 늦고 빠른 사람 빠르고 뭐 소양인 소음인 별게 다 있어요. 그럼 사람의 특성이란 원래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뭐냐 얼굴이 100% 똑같은 사람은
70억 명 중에 하나도 없다.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들 하나도 없다. 어쩜 그렇게 수십억 년인데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 그렇잖아. 쌍둥이도 내가 알아보고 이게 쌍둥이 오면요. 이 택변에 알아봐. 보고 알아. 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특성이란 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 뭐라 하냐. 특성이란 첫 번째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것이 자꾸 습성이 되는 거예요. 습성이 되면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넓은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은 저렇게 특성이 됐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특성이 됐구나. 뭐, 그, 할 것,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응? 그렇죠? 황창기는 볼일이 있을 때만 여기 온다. 그래도 그때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니, 그 참 좋다. 그때를 잡아갖고, 난 기회를 잡아서, 너 취직하거나 원불교 공장 세워라. 이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까 대답했대, 안 했죠? 그거 봐요. 어? 싱가포르 아주 스타트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됐다. 이게 큰 스타트업 들어가서 경험해갖고 나중에 스타트업 하나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대. 그런데 그 잊지 말고 원불교 공장 세워라 했더니 뭐 낸중의 일이야 뭐 어떻게 됐더니 그냥 끄떡 한거 본 거지. 일단 끄떡 했으면 이건 신의를 지켜야 돼. 듬직하니까 잘 지켜. 이따가 이제 사회 시간에 그 얘기를 좀 하고 거기 네, 한 가지 얘기만 더 해줘.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이 우리 증조 할머니가 이제 원불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방에서 우리 5명이 자요. 할아버지, 큰형, 작은형, 나, 그다음에 증조 할머니 이렇게 5명이 딱 순서대로 자요. 네? 할아버지부터 큰형, 작은형, 나, 증조 할머니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증조 할머니는 80살이에요. 돌아가시 88세에 돌아갔어요. 내가 한 10살 때 돌아갔었어. 80살. 그러면 맨날 같이 그 옆방이 있어요. 가까운 방인데 거기 가서 맨날 새벽만 되면 막 새벽만 되면 염주하고 맨날 무슨 책을 한 권 이렇게 읽고 있어. 안경 맨날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응? 근데 농노이니까. 근데 그 책이 이제 불교 정전이에요. 불교 정전이고, 어? 그 책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그냥 엄청 자비롭고, 그래, 우리가 뭐 자비 덩어리 왜야? 진주 할머니는 화나고 이런 건 전혀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속에서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 원불교, 불교 구별이 안 돼서 그냥 불교라고 생각했어요. 하다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탁 생겨서 이렇게 불교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리고 뭐를 좋아했냐면 어릴 때 옛날에는 이제 라디오를 틀면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게 있어. 서유기를 읽어줘. 응? 삼국지를 읽어줘. 너무나 재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막, 마귀가 등장하고 손오공이 날아가고 막, 이 다음에 어떻게 돼? 막 구름을 타고 날아가요. 손오공이. 뭐 여의봉을 찍고 막 늘렸다 줄였다 막 버러지가 됐다 막 버러지가 돼서 어디로 들어갔다만 나왔다 막 손오공이 그렇게 재질을 부려. 그러면 막 너무 재밌다. 근데 삼장 법사한테 꼼짝을 못해. 그냥 무슨 주문을 해요. 막 머리가 쪼여져 갖고 막 아파. 꼼짝 못해. 그래갖고 인도로 불경구하러 가는 건데 너무나 재밌는데 그냥 부처님이 나오니까 너무 재밌게 보는 거야. 그래갖고 막 어릴 때 그냥 막 손오공 때문에 막 불심이 생긴 거야. 그래 이렇게 말하면 그런 재미로 살다가 대학교 2학년이 됐대요. 이게 대전에 이제 방학 때 내려와 있으면 어디서 영어 회화를 가르친다. 외국인 선교사 영어 회화를 가르친다. 거기 가봤어. 그때 이게 좀 들으라고 뭐 영어를 쉽게 쉽게 막 잘 가르쳐. 근데 그날 하루는 영어를 다 가르치고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사람들 모아놓고 듣는데 대충 기독교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외국인 선교가 설교하는데 막 말을 쉽게 하기 때문에 알아듣기도 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상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다가 중간에 가면서 톤이 바뀌어. 그래서 얼굴이 막 깨진다 이거. 처음에는 표통을 하다가 나중에 얼굴이
익숙해지면서 말을 탁 하는데 내용은 뭐냐? 다른 거는 다 가짜고 너희들이 속고 있는 거고 예수님만 진짜다.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심각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음이 쏙 빨려 들어가고 정말인가? 이게 이거 야,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우리 교우님은 그냥 진실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고 막 말을 하는데 높았다 낮았다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사람을 싹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 다른 건 다 가짜고 거짓말이 속는 거고 이게 진짜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이야? 그럼 이거 내가 이때까지 부처님이 뭐 잘못 믿은 건가? 이게 의심이 생긴 거예요. 참 이거 그 정말이야? 막 이 구별이 안 돼. 이게 고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진짜냐?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평소에 이제 초등학교 때, 대학,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정신 막 일도가 돼 있고 마음이 그냥 분별이 없던 진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그 진공을 더 깊게 해주는 말이에요. 더 공부를 해서 더 깊은 연기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진공하고는 관계가 없이 마음을 싹 바로잡는데 내 일심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럼 뭐가 진짜 내가 일심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확실히 맞는데 부처님 그걸 증진시키고 요거는 그 일심하고는 관계없는데 막 진짜 맞는 말 같다. 응? 막 그래. 그럼 뭐가 진실일까 했더니 아무래도 내가 그 마음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게 그 잘못된 거 아닌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부처님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게 교과서에 나와요. 어? 어떤 귀신 하나가 뭐 이렇게 사구개를 얘기하는데 두 마디만 하고 두 마디를 안 한 거예요. 그 두 마디는 뒷게 뭐냐 사구개를 물으니까 나 배고파서 못 하겠다. 네가 나한테 잡혀 먹히면 그거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4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사회고교과서에. 그럼 나는 그 본문만 들으면 내가 너 잡혀 먹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두 개 나와. 이제 불교 유명한 개문이요. 사구개를 탁 하니까 그 다음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탁 떨어져서 잡혀 먹이려고 하는 게 탁 나와. 그까지만 나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안 나와. 야, 세상에 어떻게 자기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냐. 이건 너무나 감동돼. 부처님은 저런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지. 저런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지. 딱 믿어지는 거야. 그렇지. 부처님은 거짓말 안 한다. 부처님 말이 진짜고 저게 진짜가 아니다. 이게 딱 판결을 내린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안 끌려. 그건 뭐냐? 생각해보는 거야. 생각해보는 거야. 나하고 많이 생각한 거야. 이것도 저것도 생각했더니 결론 자성의 해라는 거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멈추고 가라앉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봤죠. 선방에 온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생각해봤죠? 해봤죠? 어떻게 잘한 거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거겠죠. 누님이 자랑스러웠냐. 박사학위하고도 이게 말하면 이렇게 여보가 됐으니까 지금 구원해줬지. 그냥 옛날 같은 누가도 교수하고 있으면 이제 보지도 않아요. 네 운명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나는 내일이 바쁜데 너까지 하냐. 이렇게 될 판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참 우리 동생이 참 우리 조카들이 잘할까고 지금 나한테 맨날 앉으면 그 얘기요. 그러니 누님 하나 잘 됐지. 그 누님은 누가 됐어요? 부모님이 낳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부모님 잘 됐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말하면 진리를 믿고 진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허황한 건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응? 로또 복권 사갖고 이렇게 이 여기 복권 사봤어? 안 사봤죠. 증권 샀어요? 안 샀어요? 증권 삼성전자. 전혀 안 샀어요. 그래, 알았어요. 나하고 마음이 통하네. 나 아직 한 번도 안 사봤어, 증권. 어? 이상이 뭐야.